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썰렁하네요, 오늘 분위기가. 네, 왜 이렇게 썰렁하지? 임 대표님이 안 계셔서요. 혼자 계셔서? 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좀 외로워요. 외로운가? 이게 시장이 좋으면 좋을 텐데 이게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또 안 계셔가지고 조금 슬프네요. 그렇죠, 이게 네. 안타깝죠.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본부장님 얘기도 잘 들었고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다 빠졌잖아요. 다 빠진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죠. 왜요? 이게 제 느낌이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 예, 그래서 그냥 네. 제가 진짜로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힘들 때는 언제냐면은요. 네. 아무도 주식을 안 할 때가 힘들어요. 아무도 주식을 안 할 때가 뭐냐면은 가족분들 아시다시피 호재가 나오면 와 또 세론, 악재는 박살. 네. 근데 지금 호재 나오면 움직이잖아요. 오늘 2천원이 많이 빠졌죠. 네. 트럼프 리스크 다 보셨을 거고 그 외국인들 많이 안 팔았어요. 오히려 2차전지는. 그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2차전지를 버리냐라는 것보다는 악재 때문에 오늘 기관 투자자들 매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차전지 아시다시피 매수가 잘 안 들어와요, 요즘. 오늘 어떤 투자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코프로 팔고 테슬라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네. 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매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2차전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리 계엄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수 안 좋을 때 2차전지 별로 안 빠졌어요. 물론 그 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안 빠졌다 하면 조금씩 지수 방어하려고 들어가고는 2차전지 물량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게 조금 오늘 나온 거겠죠.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트럼프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안 팔면 안 돼요. 그렇죠. 일부는 차익 실현이 차익 실현일 수 있고 손절일 수 있는데 네. 매도가 나온 거죠.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안타까운 점 먼저 시작하는 게 말씀드리자면 그 기사 우리 다 헤드라인만 보잖아요. 아침에 기사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써 있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 뭐 리튬 등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세 부과 이건 우리가 봤는데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 중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우리 동맹국 맞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랑.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예외성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쓸까? 그죠? 빠진 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2차전지 얘기할 때 항상 뭐 트럼프 리스크 다 반영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예외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국이 조금 혼란스러우니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만나겠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 수장들과 같이 만나서 뭔가 정책을 얘기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근데 그 기사에 어떤 얘기 써 있냐면 동맹국들이는데 미국에 투자하고 있느니에요. 근데 우리 2차전지 업체들 미국에 투자 안 하나요? 하죠. 엄청 하잖아요. 많이 하죠. 엄청 하잖아요. 이미 바이든 때부터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밉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특히 2차전지 이쪽은. 뭐 현대차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괜찮을 만한 그런 뭔가 협상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악재에 휘둘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어찌됐든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이고 국내 전국도 한 2, 3월 안쪽, 3, 4월 안쪽으로 지금 속도라면은 네. 물론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리즈너블하게 예상될 수 있는 거는 4월에서 5월 정도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안쪽으로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보유자분들 힘들죠. 그쵸. 힘든데 아는데 일부 테슬라 넘어가서 수익 난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 지수를 빠지게 했던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엔솔 네. 두 개잖아요. 이 두 개가 크게 빠지니까 지수가 30포인트 빠지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다른 개별주들이라든지 좀 시장에서 숨쉬는 분들은 눈을 좀 째려보면서 매매하면은 그 움직이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계엄 사태라든지 혹은 그 전에 10월 달에 장 무지 안 좋았을 때 그때처럼
도망가 혹은 좋은 종목들을 오르면 세론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전 시장 해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막 본부장님께서 수출 관련주 얘기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다 아는 주식들이에요. 그쵸. 뭐죠? 파마리서치라든지 혹은 VT 그리고 삼양식품 그거 다 숫자 좋은 것들이잖아요. 네. 그거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려 갔어. 그거 사자는 의미 아니죠. 그런데 항상 시장은 가장 좋은 시장은요. 뭔가 다른 걸 팔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것들이 좋게 움직이면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그런 지금은- 것들이 네. 움직이긴 하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조선주 신고가예요 지금. 맞아요. 물론 많이 안 움직였지만 최근에 들어갔으면 3%? 1점 몇 프로? 2% 수익이에요. 근데 꾸준하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시장을 물론 미국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쳐다보는 분들은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매크로가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뭐가 덮여 있어요 매크로? 목요일 날 있잖아요. 시계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목요일 날 새벽 3시 반인가요? 3시인가? 금리 결정이 있고요. 네. 우리 잘 때. 그리고 우리 딱 일어나서 저 씻을 때 씻고 이제 옷 입을 때쯤 6시 반에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고요. 네. 그죠? 그 중간에 12시에 뭐 있어요? BOJ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 개가 좀 센 게 있어요. 좀 센 게 있으면 왜 재밌어요? 아니 부장님의 그 일상과 함께하는 네. 그죠, 그죠. 재밌네요. 오케이. 네. 그날 BOJ 때 점심 못 먹을 것 같은데 목요일은 여튼 그게 있으면은 한 하루 이틀 전부터는 좀 약간 경계 심리가 작동을 하죠. 그거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약간은 좀 눌려진 거죠. 그런데 아 오늘 30포인트 빠져서 너무 힘들어 막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지난주에 2400 깬 것도 봤어요. 2350도 봤잖아요. 봤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아 국내 시장 하는데 요 정도 빠진 거 가지고 좀 괜찮지 않습니까 가족분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 이게 지금까지 이제 좋은 점을 말씀드린 거고 좀 안 좋은 점은 이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그쵸. 예, 시간으로 마이크론도 오르고 있었고, 그죠? 너무 못 따라간다. 예, 이게 아쉬운 거. 속도 차이로 봤을 때 오늘 잠깐 수급 보시죠, 가족분들. 많이 빠졌어요. 7천억대래요, 7천억. 그러니까 7천억 중에서 외국인들이 판 거가 뭐냐면은 삼성전자 2,300억, 우선주 600억, 그럼 합쳐서 3천억이에요. 네. 반은 반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현대차, 금형은 빼고 한미반도체 유한양행 하면은 보세요.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뭐예요? 바이오, 은행, SKC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시총 상위주 중에서 최근에 좀 그래도 적당한 종목들은 판 거예요 일단. 바스켓이 되겠죠 바스켓.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없잖아요 외국인 판 거는. SDI 빼놓고 엔솔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마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게 2차 전지를 막 도망쳐 버려라기보다는 최근에 덜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도가 2차 전지 일부 나왔기 때문에 지수상에 그리고 코스닥도 엄청나게 많이 반영을 했지 않겠습니까? 코스닥 볼까요? 보세요. 외국인 매도 상위에 보이시죠? 에코프로 매매 없어요. 외국인들에서는 기관이 나온 거죠. 네. 기관은 원래 그 시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사타팔았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약간의 민감한 시황 변화가 오늘 시장에 투영이 됐다라는 거고, 이 투영이 됐을 때 좀 수급이 없다 보니까 워낙 매수 수급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받치지 못하고 양시장 지수가 슬슬 밀려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시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그리고 7천억 때린 거 치고는 30포인트면은 개인적으로 양호하다. 양호하다. 어제 월요일 날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다 어렵다고 더 이상 못 간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시장은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시장 자체가 분위기 자체. 근데 뭐 시장을 도망치는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기 때문에 네. 아쉽기도 하지만 내일 그래도 내일만 버티면 조금 이따 FOMC는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버티면 FOMC만 잘 넘어가면 그러면은 없잖아요.
한동안 매크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연말에 미국만 잘 버텨주면 네. 미국 얘기 잠깐 해보시죠. 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네. 브로드컵만 간다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죠? 근데 미국은 여전히 강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이렇게 보시죠.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빵 떴어요. 국내 시장은요,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요. 네. 미국은요, 빵 떴어요. 이러다가 이러고. 맞아요. 뭐 뜻인지 아시죠? 이 흔드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유동성이에요. 이 흔들릴 때 딴 걸 사기 때문에 흔들리고 가고요. 그러니까 이 흔들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 버텨요. 다른 게 손실나 있으니까. 좋은 거 지금 샀잖아요. 근데 못 버티는, 저도 중간에 털려요. 저도 뭐 장안 좋을 때 안 털리게 백이겠어요. 왜냐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털리고 나서 올라와 보면 또 털렸다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이제 이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주연 이사님 오늘 소개해? 오늘 얘기해? 오늘? 네, 오늘 해요. 끝나고? 네. 나 듣고 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보고 기본적으로 매매 플레이를 할까? 네. 혹은 내가 바이앤홀드를 할까를 포트폴리오 나눠놔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한국 주식으로 벌어서 매매해서 벌어서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하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짧게 벌어서 미국 주식에서 장투하자? 그렇죠. 오. 수익금으로 미국 주식 사는 거죠. 오. 이게 제가 보기에 내년에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벌 때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국내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올해 12월부터 내년의 핵심은 테크니컬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 선배님들 뭐 저기 네.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네. 것도 잘 들어보시고 이게 테크니컬 트레이딩이 어떤 건지 아시죠?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 매매법이라는 것 자체가 시대마다 달라져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지금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가고요. 이제 저런 시기에는 밑에 있는 것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봐야지 내가 그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어찌됐든 뭐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부러지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적당히 보다 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적당히 보다. 예. 그렇게 크게 짜증이 나는 시장은 아니었다. 왜냐면은 제 짜증이 나면은요 느낌이 와요. 더 빠져요. 근데 오늘 그렇게 짜증 안 났어요. 다행이네요. 항상 요즘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오실 때마다 항상 짜증내면서 오셨잖아요. 지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지난주는 그냥 안정하고 왔죠. 예.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네, 그러면 오늘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 뭐 2,000원 지금 있을까요? 말씀드렸으니까는 네. 안타깝죠. 뭐 이런 거 볼까요? 에코프로 BM. 이게 지금 저가를 깼어요. 이게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예, 이게 안 좋은 모습이에요. 당연히 소재 쪽에 리튬이라든지 그런 소재 쪽에 관세 부과를 한다고 했으니까는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매도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진짜 잘못 눌렀네. 대주전자. 예. 깜짝 놀랐네. 이렇게 좀 내려갔고 네. 반대로 이게 신성대학가 이거 초전조체가 이렇게 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한 건데 일단 2,000원 전 말씀을 좀 포스코 퓨처연도 많이 빠졌고 말씀드렸고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가슴 아프니까는. 그런데 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뭐죠? 과거에 한 소부장했던 아이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리노공업 같은 것들. 그리고 ISC는 오늘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죠. 오늘 리노공업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 개인적인 생각, 매매 측면에서 첨언을 드리고 싶으면 드린 뭐냐면 ISC가 리노의 밸류에이션을 맞췄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본 그게 아니고 둘 다 빠져서 그래요. 많이 많이 빠졌기 올랐다. 때문에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어든 거죠. 그게 더 맞아요. 왜냐면 그때 오를 때랑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그 리노를 매매 관점에서 리노는요 온 디바이스 AI의 선두 주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기억을 해보시면 이익률이 35%인가 40% 나오고 이익률 좋은 회사인데 왜 이거밖에 못 받아? 라고 해서 모 외국계 증권사에서 처음에 이닛이라고 합니다. 이닛. 그죠?
처음 그 레포트 커버를 시작을 하면서 꽝 올랐다가 많이 가다가 쉬었죠. 네. 근데 당연히 휴대폰 베이스된 쪽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잘 팔려야 될 거고 이것저것 해야 될 텐데 중간에 좀 IT가 안 좋아지면서 쭉 쉬었다가 최근에 돌아가고 있다. 이것까지 이해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매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은 제 경험적으로 이렇거든요.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 지금 말고요. 그러니까 최근 1, 2년 말고요. 과거 코로나 이전 시즌에는 뭐 많이 움직였죠? 휴대폰 부품 좀 많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갤럭시 20, 그때 갤럭시 19 이런 출시 기대가 매년.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몇몇들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휴대폰 베이스된 게.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실적 안 좋습니다. 좋지 어떻게 좋겠어요? 그렇죠. 안 좋죠. 그런데 이것은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거는요. 과하게 오르면은 기관들이 때려요. 이거죠. 실적 안 좋은 거 알거든요. 지들도 일부 보유하고 있을 거거든. 그리고 지들도 같이 사.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르면 때려. 이거 과하다고. 그들의 밸류에이션은 내가 가격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지만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몰빵 치면 안 된다. 이건 내러티브다. 왜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휴대폰 부품주 IT 이쪽 초보장 이쪽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간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내러티브입니다. 지금. 일단 움직이는 거. 누가 썼어요? 브로드컴이 쓴 거예요. 디바이스가 다변화되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최근 월화 시장에서 핵심은 디바이스 쪽, 브로드컴이 시작한 디바이스 다변화에 따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네. 보는 게 딱 한 줄 평인데 사실은 그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빤해요, 빤해.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준 대표님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전통 레거시 반도체를 하는 소부장을 할까? 1. HBM을 할까? 온디바이스 AI를 할까? 이거 세 개를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다 온디바이스 AI 하라 그래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올라 있어요, 또. 네. 그리고 1번인 레거시 쪽에서 하고 있는 뭐 테스라든지 원익 IPS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여기 빠져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 것들을 할까? 애매해요. 그렇죠. 그 2번 HBM을 할까? HBM은 빠네요. 테크인, PSK홀딩스 몇 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예전처럼 막 이거저거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서 팸트론도 움직이고 모드 움직이고 막 이거 움직여 이거 움직여 이런 시즌은 아니다. 아니고 그 안에서도 한정적으로 두세 개 것들 그 안에서 두세 개 것들 움직이는데 지금 올라 있다. 그죠? 어떤 것들은 박스 상단 주선 엔진은 박스 상단이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박스 상단을 올라갈 만한 반도체 업황이 좋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아니 근데 안 좋은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닌 거.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게 많고. 그러면은 그냥 이따 얘기할까 바로 땡겨서 얘기할게요. 목요일 날 마이크론 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혹은 그러면 그 마이크론 보고 딱 하면은 또 오늘 내일 들어갔던 사람들은 또 팔 거거든요. 또 네. 세론이야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기초적으로 들어갈 거면 실적 좋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좋잖아요 지금. 4분기 안 좋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잘 보고 있다가 지난번에 박스 저점 그때 있을 때 다음을 사놓자는 거예요. 지금 공부해 놓고 제 말은. 지금 올랐을 때는 따라잡지 말고. 예. 한 3, 4%더 먹을 수 있어요. 3, 4%, 4, 5% 정도. 근데 밑에가 한 6, 7% 열려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밑에 땡겨가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라는 거 자체가 밑에보다 위가 열려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밑에가 살짝 더 열려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저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런 시기 때 항상 어중간할 때 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어중간하게 매매할 때가 당해요. 아싸리 싸면 싸다고 들어갔을 때가 낫지 어설프게 들어가면 이거 손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소부장 오른 것들이 지금 그런 위치거든요. 네. 차라리 그래서 좀 하려면 차라리 삼성전자가 낫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빠져있는. 왜냐면 삼성전자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외국인들 16일 연속 때려요. 지금 16일. 진짜 징글징글하게 때려. 아니 그리고 네. 외국인 보유량이 오늘까지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네. 4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외국인 보유율이요?
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HTS마다 예. 아니 대체 언제까지 팔려고 아니 뭐 어디까지 팔려고 이래잖아요. 이제 수급 봐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좀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그래도- PBR 밴드 하단까지 왔으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일단 그렇고 네. 뭐 섹터 얘기하다 그랬죠. 예, 오케이. 그리고 지금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는 온디바이스 AI, 2차 어. 전지 또 있을까요? 많죠. 많아요? 은근 이게 약간 뉴스단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LG 넥스원이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근데 솔직히 요즘 이쪽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움직였는데 이 무거운 게 6%나 움직였거든요. 장중에 한 8%까지 가마 몇 프로죠? 10%까지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미국에서 들어온 기업 스카이디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랑 협력을 하겠다. 그런데 군사 드론 시장, 군용 드론 시장에 여기랑 협력을 해서 업무 협약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세게 움직여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중국은 드론은 참고로 중국은 보안 문제 때문에 안 쓰죠, 미국에서는. 네. 시장 업사이드가 좀 열렸다고 보는 건데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악재보다는 호재가 그래도 움직이는구나. 시장 자체가. 그래도 반영은 하는구나. 반영은 하는구나. 놀랐어요. 이게 실총이 이게 지금 얼마죠? 실총이 지금 그죠? 4조 2천억? 4조가 넘는 회사인데 이런 뉴스 물론 회사는 열심히 하는 거긴 한데 드론 시장 자체를 크게 업사이드를 줄 수는 없거든요. 네. 물론 이게 멀티플의 함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도 일단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오늘은요 그냥 제가 종목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낙폭과대주의 난리 부르스입니다. 정말 낙폭과대주가 정말로 이 얘기는 제가 우리 8.15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화요일날 와가지고 제가 피를 토하다 갔잖아요. 안타깝다고 월요일날 많이 빠져서 개인들 많이 털렸다고. 그렇죠. 그래 털려서 신규 상장주라든지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밑에서 지금 20-30% 나오는 것들 속출하고 있어요. 툭 건드리면 많이 움직여요. 맞아요. 그죠? 네. 종목 좀 주식 좀 아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건드려 볼 만하다는 거지 일단. 그런데 개별주 천지입니다. 물론 대형주가 안 움직이니까 개별주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네. 테마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중구난방이에요. 맞아요. 아마 보실 거예요. 세게 움직여요. 제가 아마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개별주다 네, 몇 번 말씀드렸죠 이사님한테. 네. 이게 이런 시장이 저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삼성전자 움직일 때까지. 혹은 뭐 목요일날 매크로가 해결되든지 해결돼도 그쪽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쪽 움직이면은 매매해볼만 하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매매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계속 워킹을 할 거고. 그러니까 종목은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워낙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종목 추천을 하실까봐 뭐 움직였다. 네.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예 개별주도 움직였고 특징적인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브로드컴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있었죠. 이게 브로드컴의 아이디어는 커스텀 반도체예요. 네. 고객에게 특화된 최적화된 솔루션을 주는 반도체. 그러니까는 메타 것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어디 것도 만들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설계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설계 생각해보면 반도체 딱 빠네요. 4개 5개. 에이징랜드 뭐예요 그거 AD 테크놀로지 칩스 형제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제 안 움직였거든요. 네.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시장도 제가 아까처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아이디어들이 이틀째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제는요 에이징랜드 운봉이었어요. 오늘 거의 20% 에이징 몇 프로일까? 거의 상한가 같은데 아까 잠깐 보니까 에이징 상한가까지 저는 봤거든요. 풀렸나요? 계속. 그죠 29.07이니까 거의 상한가로 봐야겠네. 약간 네. 한도 호가 모자란 거니까. 네. 여튼 이렇게 가요. 어제는 음봉이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살아있구나 시장은. 우리 개별주들 매매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시장에서 보이고 있고 그 아이디어들이 하루 시간차를 겪더라도 움직이고 있다 정도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좀 섹터는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해외 증시 흐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이번 주 이벤트 FOMC, 뭐 네. BOJ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요 정도로 좀 크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내일장은 좀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될까요? 내일은 네. 그냥 오늘일 것 같아요. 오늘 반복. 같이 오늘 그러니까 뭐 2000이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개별주 계속 움직이고 대형주가 세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시장. 네. 그냥 해볼 만한 거 해볼 만한 시장. 왜냐면은 목요일 날을 앞두고 뭔가 센 상방 베팅을 하기에도 애매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오후에는 베팅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이 좀 애매모호한 게 내일 오전까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게 어찌됐든 나름 큰 금리, 이게 슈퍼히크라 그러죠. 금리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상방 베팅을 그 다음날까지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줄일 것 같아요. 내일 오후에는. 만약에 일단은.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는 내일은 더 중요한 건 뭐 외국인들 선물 이건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세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주식 시장을 떠날 만큼의 안 좋음의 피함이라기보다는 일부 리스크 관리의 피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FOMC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BOJ는 지지난주까지 뉴스 보더라도 12월에 인상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동결 분위기래요. 맞아요. 예, 뭐 CPI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BOJ는 동결 나오면 될 것 같고 FOMC 같은 경우 25p 뭐 90%니까 내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년에 점도표 근데 이거죠. 지금 시장 프라이싱은 50bp예요. 근데 지금 여태껏 저기 9월달에 100bp 내린다면서요. 내년 4번 내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2번밖에 안 내릴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정도로 가격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시장에 더 화들짝 놀랄 만한 수준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무난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국내 시장 왜 안 들어와요? 얘기하시는데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요. 4.4야 지금. 그죠? 안타까워 죽겠어. 4.1까지만 하더라도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요 금리 확인해야 들어와요. 지난번 FOMC도 그 전까지 피말리게 하다가 FOMC 하고 그 다음날 우리 시장 좋았던 거 기억하세요? 네.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 이번에도. 이번에도. 왜냐면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코스닥 한번 와 뭐 이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결국 금리였구나 라는 거죠. 물론 파월의 얘기가 중요할 텐데 파월이 글쎄요. 트럼프 취임 전에 앞서가지고 뭔가 시장을 거스를 만한 멘트를 할까? 그리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게 표현이 뭐냐면 이거죠. 실업률을 봤을 때 7월이랑 11월이랑 비슷해요. 실업률이. 네. 고용주비 지단적 보시면은 뭐예요? 썩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8월 달에는 허리케인 때문에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7월이랑 비슷해 11월이?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골디락스도 아니야. 약간 실업률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금리를 뭐 올리기도 애매하고 떨어뜨리기도 애매하고 그냥 지금 수준 시장은 그냥 지금 수준 유지하는 게 국내 시장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너무 놀라죠. 오늘 저기 몇 분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요일 어떻게 할 것 같냐고. 냉무 그랬어요. 그냥 친한 분들한테. 냉무. 냉무 내용 없다고. 제가 공부한 건 그래요. 제가 레포트 보고 쭉 살펴보니까 제가 한 건 이렇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한도에선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물가 팍 틀만한 거 유가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연말에는 그렇게 소비만 살짝 좋았지 막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금리나 기조를 그렇게 막 세게 꺾을 만한 것도 또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잘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 흐름도 그래도 조금 이번 주가 지나면은 그래도 좀 안정화를 찾아 나가는 그럴 그런 것 시장. 같아요. 이게 안정화는 뭐냐면은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플러스 나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적당히 천천히 우상향. 뭐 5만 원, 5천 원에서 5만 7천 원, 6천 원, 7천 원, 8천 원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식의 적당한 우상향이 아마 마이크론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1월 달에 실적 발표 시즌 들어설 거라고. 지금은 증권 레포트 보시면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엄청 깎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하향 리포트 나왔죠. 계속 그냥 저기 마이크론 나올 때까지 깎을 거예요. 봐봐요.
거기서 톤 바꾸면 이제 또 이제 오 이렇게 올라가요. 원래 그래요, 원래 추정이라는 그쵸. 거 자체가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뭔가 기조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도 그렇고 원래 못 뻗어나가는 시기다. 지금 내러티브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박스 유지를 하다가 금리가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국채금리 내려가거나, 혹은 매크로가 좋아지거나, 혹은 마이크론이 좋게 이건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렇게 턱 건드리면 팍 4%씩 이렇게 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워낙 하단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수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수는 그렇게 보고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을까요? 개별 주장이니까 네. 개별 주장을 알려주세요. 매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싹 보고 있다가 째려보다가 째려보다가 적당한 수준에서 아 모양이 괜찮다 싶어서 이슈를 봤더니 이 이슈가 센 이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붙거든요. 그럼 지금 째려보고 있는 근데 그거를 내일 이슈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내일 나올 이슈니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잘 안 보시죠. 넘어오시는. 보세요. 네. 요즘 신규 상장 탭을 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올해 상장한 종목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ETF랑 ETN을 제외를 시켜가지고 필터를 뿅 누르면 종목들만 나와요. 네. 그 여기서 동기화를 시켜놓고서 벡트가 12월 16일에 상장한 거. 그런데 대충요, 뭐 약간 요쯤 있는 것들이 많이 움직여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있는 것들이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것들이. 오늘 에어레인이 상한가 치고 막 물론 뉴스는 있었습니다. 네. 3빌리언 18% 움직이고. 근데 이거를 저렇게 띄워놓고서 물론 이 화면을 보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제 걸 한번 다운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 놓거든요. 제 거 판을. 네. 판을 다 그 하실 거 저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저만 한다고 잘난 척 하는 거 아니고요. 다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내가 해볼 만한 것들 추려가지고 제가 하는 편이에요. 그걸 튈 때 들어간다. 째려보고 있다가. 근데 튀는 게 너무 많이 튀어도 안 들어가고요. 적당한 수준의 튀되 그 뉴스가 예를 들어서 잘 생각을 해보시죠. 그 종목이 튀잖아요. 그 네. 종목이 튀는데 에이럽스가 아마 드론일 거예요. 아마 이게. 네. 드론 섹터가 같이 튈 때 얘가 튀면 삽니다. 음. 얘만 개별 이슈면 두들겨 맞아요. 근데 개별주 하신다면서요? 이 개별주잖아요, 이거. 아. 이거 개별주, 이거 개별주 뭐야, 이거. 맞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개별주 맞죠. 개별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은 좀 눈치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편이죠. 혹은 어제와 오늘 공통적인 상황은요. 코스닥에서요. 네. 코스닥에서 10시에 제가 이걸 딱 열어봐요. 열어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10시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제가 이스페타시스였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 다 바뀌었는데 장이 끝났으니까 아침에 리노공업이었어요. 그 10시에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오늘 외인 기관의 쌍끌이가 뭐 들어오는지 보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혹은 커스텀 반응 이거는 내러티브잖아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장중에 들어와서 매매 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요런 그 최근에 매매하는 로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다 싫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좋은 거. 또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주에 2주째 말씀드립니다. 엔터 조선. 지금요. 조선 은근히 신고가. 현대중공업. 오늘 썼다 말았네. 뭐 그리고 뭐요? 하여튼 이런 것들 은근히 네. 현대미포다 맞다. 미포.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물론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 변동수 얼마나 나오겠어. 근데 꾸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찍어놓고서 가족분들께서 찍어놓고서 정말로 좋은 것들을 나눠서 사면 되는 거예요. 장중에 마이너스 돌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카페24 이런 것도 좋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걸 알고 있는 주식인데 올랐기 때문에 혹은 뭐 하기 때문에 못 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식들을 그냥 장중 잘 가만히 있다 보면 장중에 2, 3% 마이너스가 나요. 그럼 그때 백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요. 숫자 되면서 내러티브 붙는 것들이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들이에요. 요즘 보톡스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휴젤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있고. 음. 이런 식으로 다 아는 거, 이거 다 종목 다 보이네요. 기관들 산 거. 휴젤, 바이오플러스 이런 것들 제가 보톡스가 더 좋습니다. 혹은 바이오가 더 좋습니다. 조선보다 바이오 사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특만 스터디는 종목 스터디는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죠. 그러면은 저 매매하기 싫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도 매매하기 싫으면 좋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은 좋은 것들 나눠 사도 됩니다. 오. 2주 전까지는 제가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기억해 보시면.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음. 왜냐면 12월, 1월 왜냐면 그 좋은 것들이 다 수출주거든. 환율 1,400 그러면 4분기 실적 좋을 거거든. 그렇죠.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겠죠. 예, 좋을 거예요. 4분기 실적. 그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수출주 물어보셨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게 지금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좀 꽈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좋은 거 알아요. 제가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종목을 하나 찍어서 이 좋다 말씀드리기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뭐 이러면서 돌려서 하는 거지만 뭔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장중에 마이너스 돌 때 50주든 이런 식으로 그건 매매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삭죽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삭줍기를 좀 해보는 시장 그리고 개별주도 해볼 만한 시장.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는 마이크론 보고. 마이크로 보고 이번 주에 또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목요일만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네. 밤에. 그때도 그 기도하는 사진 올려주시나요? 그거요? 그거 제 일부러 올리는 게 아니고 네. 간절함이 닿을 때 올립니다. 아. 그 간절함은 장중에 힘들 때. 최대한 안 올라오기를 바라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안 돼. 네. 올라오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경제쇼는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박현상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